실전 첫 체크 테스트 사회를 문제를 풀어볼게요. 영아의 영아 공급에 있어서 고형식이는 생후 6개월에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옳은 것은 자 답은 뭘까요? 4번이죠. 철분 요구량이 늘고 소화 흡수 능력이 증가함으로죠. 147쪽을 펴볼게요. 배 40쪽을 트시면 이유에 대해서 나왔죠. 자, 그 전부터 미리에 한번 붙어볼게요. 영아기는 약 15g의 체중 증가가 있어야 하고요. 하루에 1kg당 100칼로리 영양 공급이 요구되고요. 기존의 모유 또는 우유로의 이 정도의 영양 공급이 힘들며 치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모유 수유나 인공 영양이 어렵게 되어 이유와 함께 고용시기를 먹이기 시작한다. 영아가 지금까지 모유 또는 인공 영양을 중단하고 컵을 사용해서 마시기 시작할 때로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이유 시기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이고요. 이유를 하는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식이상 빈혈을 예방, 둘째, 골격과 근육의 발달 촉진, 셋째, 저항력을 증가시키고 넷째, 운동기능의 장애를 방지하며 마지막으로 의료심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2번 뇌수종 진단을 받은 아기는 매일 머리 둘레와 대처문 팽창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뇌수종 영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로로 옳은 것은 뇌야 삼승의 중후 감시죠. 152쪽을 볼게요. 팁에 뇌수종 영아의 간호 뇌수종 하나가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하였을 때 수술 전 두기 뇌압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CCE와 다음 간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 자극을 감소. 혈관 수액은 수액 유지 요구량의 75-80%를 넘지 않게 투여하시고 시범호 측정, 동공 크기, 운동 능력, 의식 수준 관찰하시고 심장머리는 30도로 높여주시고 매일 머리 둘레와 대청문이 팽창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3번 임시성 고혈압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태아 성장 제한 75쪽 볼게요. 팁에 임신 중조증 검사 첫 번째 혈압 측정하고요. 두 번째 체중을 측정함으로써 임시성 고혈압 시 체중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염분과 수분의 축적으로 인한 부종이다. 소변 검사는 단면역 검사로 하는 거죠. 자, 임시성 고혈압 내용 볼게요. 임시성 고혈압은 임신 20주 이후 기간이나 상용 초기에 고혈압이 발생하는 걸 말하고요. 밑에 호발인자는 젊은 초인부 다산부에서 생기고요. 원인은 원이불명, 다태임신, 포상기태, 유전자 성향, 면역기전, 영양결핍, 자궁의 혈관의 경련이고요. 영향으로는 자가전증은 자궁의 태아 성장의 제한을 초래하는데 이는 자궁 태반의 소염의 병소로 인해 태반 관류의 손상 때문에 발생하죠. 4번 출산한 지 일주일이 지난 정상적인 신생아의 호흡 영상으로 옳은 거 엷은 호흡, 30, 60 해분, 불규칙 복식 호흡 122쪽을 볼게요. 자, 체온은요. 자, 밑에서 보통 신생아 체온은 36.5도, 37도, 맥박은 불규칙하고 빠르며 120회, 140회, 120 내지 140회 하고요. 호흡은요. 30 내지 60분 하고요. 얕은 호흡으로 불규칙적이고요. 자, 신생아 호흡은 보식 호흡. 혈압은 성인에 비해 낮은 70에서 40ml 헤이즈, 최고 혈압은 80, 90ml 헤이즈. 이 정도 보시면 될게요.
천식 가족력이 있는 4개월 된 영아의 아토피성 피부염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거. 땀을 잘 흡수하는 옷을 가볍게 입히도록 하시고요. 2번에 알레르기 시기를 주는 거는 안 되죠. 목욕 후에 반드시 파우더를 하시면 안 되죠. 소리 나는 털 같은 것도 안 되죠. 자극되죠. 목욕 시에는 수분성 비누를 사용하도록 하셔야죠. 150쪽을 펴볼게요. 아토피 피부염. 주로 유아와 소아에서 시작해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피부염으로 대개 5세 이전의 증상이 나타나서 성장과 더불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어린이에게 흔한 피부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유전적 원인 및 실내 외유 각종 알레르기, 진, 먼지, 진드기, 꽃가루, 음식물 이런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서 발생되고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목표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악화 요인의 제거, 그리고 가려움증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 보습제는 피부과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처방되고 있는 품목으로 특히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된 증상이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부 장벽의 유지를 위해 보습제나 가습기 사용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피부 자극을 줄이는 면 소재 속옷을 입히고 장갑을 끼워주거나 팔꿈치 억제제를 해주시고요. 목욕 시에는 중성의 수분성 비누를 사용하는 거죠. 150초 팁을 볼게요. 2번,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 면옷을 입히며 목욕 후 파우더 사용을 금하고 털로 된 인형은 피부를 자극시키므로 피하고 초콜릿, 달걀, 오렌지 주스, 땅콩, 우유, 생선은 피하시는 거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명으로 옳은 것.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존하죠. 36쪽을 볼게요. 자, 간호조무사는 자, 2번에 간호사와 관계를 볼게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간호 업무를 한다. 병실 내의 침대나 의자는 수간호사의 관리 책임하에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계획하는 간호계획과 계획에 따른 지시 업무를 수행하고요. 환자 상태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나 간호사가 지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간호사에게 보고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는 한 달 전 사직 의사를 알려서 후임이 정해진 다음 떠나시고요. 이 정도 볼게요. 담즙은 소화 요소는 아니지만 자 밑에 질문 볼게요. 담즙을 생성하는 기관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간이죠. 자 인체 해부 체계 66쪽을 볼게요. 자, 66쪽 간 소화기관의 한 부속선이며 인체 내의 가장 큰 분비선 복강의 위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서 바로 위에 횡격막이 있고 갈비뼈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고요. 밑에 팁으로 보시면 대사 기능 및 배설 기능, 조열 기능, 분비 기능, 단즙 형성 및 신진 행사, 해독 작용 및 영양분 저장, 응고인자 합성, 프로트롬빈의 형성, 혈전 단백질 합성, 지방 대상 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67쪽에 간은 단즙을 생성하여 지방 성분이 유화하도록 하여 기름기 있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요. 장벽을 통하여 흡수된 영양분이 아미노산과 당을 문맥을 통하여 받아들여 이를 저장 또는 대사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조효작용을 도와서 적혈구의 성숙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며 특히 태생기에 간은 혈구를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요. 쿠포세포에 의해서 간을 통해 순환하는 병원체나 이 물질을 습균해서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갖는 거죠. 문제 9번. 제 마지막 질문 볼게요. 가정분만시 감염되기 쉬운 신생아의 질환으로 옳은 것 뭘까요? 파상풍이죠. 132쪽 볼게요. 자, TV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오실 볼까요? 자, 파상풍은요, 신생아 가정분만 시 가장 오기 쉬운 질환이고요. 외상, 제제에 의해서 감염되고요. 제제 결탈 시 소독된 가위를 사용하여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10번. 마지막, 위장 질환 환자의 시기로 옳은 거. 자, 먼저 오답 정리할게요. 저지방식이 제공하고요. 한 번 줄 때는 소량 자주 주도록 하시고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 저섬유질 음식 제공,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죠. 자, 343쪽을 볼게요. 위장질환 시 식이요법. 자, 먼저 소화성 궤양 볼게요. 위궤양 시 식이요법 원칙은 위는 정체 시간이 짧고 위벽 자극이 적어야 하며 영양가 높아야 하고요. 지방분이 많은 것, 짜고 매운 것, 향신료, 알코올,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위해서 적절한 단백질 공급하시고요. 자, 만성변비 볼게요. 변비 원인에 따라서 식이요법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양질의 지방질의 섭취 증가, 과일류, 야채 종류의 고섬유질 섭취, 아침에 냉수를 마시는 것도 변비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기르시고요. 만성 설사, 심한 설사 환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주고요. 만성 설사에는 화학적, 기계적으로 음식 온도에 따라서 점막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시고요. 냉, 음료, 섬유소가 많은 야채들은 제한하시고요.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가 풍부한 달걀, 생선, 닭고기, 쇠고기, 기름기 없는 돼지고기를 권하며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해조류, 발효성 식품도 피한다. 위절제후 식이요법. 위절제후 빠른 회복과 체중 감소 방지, 빈혈, 덤핑 증상 예방을 위해서 소량 자주 천천히 먹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리고 단 음식이나 다량의 수분은 음식물에 빨리 위를 통과하여 구토, 복통, 현기증 등의 덤핑 증후군을 유발하므로 피하도록 하시고요. 장수술 식이요법 볼게요. 장수술은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서 올바른 배변 습관을 기르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소화 흡수를 돕고 수술 부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시고요. 수분을 섭취해서 탈순의 변비를 예방하시고요. 설사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대장 점막을 물리적, 화학적, 인연적 자극하는 음식은 가능한 제한하시고요. 증세가 심할 경우에는 유동식을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식물섬유제가 우유 및 유제품은 대장 내의 세균에 의해 장내 발효를 일으켜 가스 또는 어떤 종류의 지방산을 발생하게 하며 이와 같은 성분이 장 점막을 자극해서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설사가 지속되면 각 영양소의 손실이 커지므로 탈수, 전해질 이상, 빈혈, 저단백혈증이 나타나기 쉽고요. 따라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해주셔야죠. 자, 문제 볼게요. 배뇨와 관련, 페뇨의 정의로 옳은 거. 자, 페뇨는 뭘까요? 건강에 요가 차 있으나 배설이 안 되는 증세를 말하죠. 자, 이제, 104쪽 페이지를 볼게요.
자, 요 생성의 변화. 당뇨는 하루 소변량이 증가해서 2500cc를 이상이며 때로는 5000에서 6000cc가 되는 것으로 요 비중이 감소하고요. 피뇨, 소변량이 감소되어 시간당 소변량 30cc 이하, 하루에 400에서 500cc 이하 되는 경우고요. 무뇨,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거의 소변 배설이 되지 않거나 하루 배뇨량이 100cc 이하인 경우. 잔뇨,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으로서 50cc 이하. 빈뇨, 정상보다 자주 배뇨하는 상태. 폐뇨, 배뇨가 곤란한 환자를 폐뇨라 하는데 폐뇨란 방광에는 소변이 차 있으나 배설이 잘 안되는 증상을 말하죠. 전맥혈을 보유하고 있는 혈관으로 오른 건 뭘까요? 폐동맥이죠. 인체책의 88쪽을 볼게요. 자, 보시면 전맥혈과 동맥혈, 심장의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 중에 우측에 위치한 우심방과 우심실은 정맥혈이 흐르고 좌심방, 좌심실에는 동맥혈이 흐르고 있죠. 자, 동맥혈이 지나가는 것들 폐정맥, 대동맥, 간동맥, 좌심방, 좌심실이죠. 그 다음에 전맥혈이 지나가는 것들 폐동맥, 대정맥이죠. 자, 13번. 자, 밑에 볼게요. 비만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 제한하는 음식으로 오른 것은 지방, 탄수화물이죠. 346쪽을 펴볼게요. 비만의 특징 볼게요. 비만이란 에너지 축적이 에너지 소비를 넘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이고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골지어증, 심혈관 질환 등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오시고요. 자, 비만 예방 치료, 건전한 식행동 확립, 음식과 관련된 감정적 요인을 조절, 규칙적인 운동 실시,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바람직한 체중을 설정, 탄수화물과 체지방을 감소, 체단백의 손실을 방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줘야겠죠. 자, 밑에 비만증의 식이요법 볼게요. 비만증의 경우에는 당뇨병, 고혈압이 되기 쉽고 심장장애, 동맥 경화증이 원인이 되고요. 자, 치료의 근본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적절히 병합하시는 거죠. 자, 저칼로리, 고단백, 섬유질이 많은 식품, 저지방, 단백질 이런 거를 섭취하겠죠. 자, 14번. 비출혈의 원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고혈압이죠. 자, 269쪽을 볼게요. 자, 비출혈의 원인 볼게요. 비출혈의 원인은 외상, 염증, 악성종양 등의 구조적 원인과 혈액질환, 순환기 질환, 이런 거 고혈압이죠. 기압의 변동 등 정신적 원인에 의해서 코피가 나올 수 있고요. 자, 응급처치는 좀 볼게요. 중요하니까요. 당분간 코 안에 응고된 피딱지를 파내지 않도록 교육, 목덜 및 콧등의 얼음찜질이나 찬물찜질 꺼져 막고, 콧등의 양옆을 엄지와 인지로 단단히 잡고 4, 5분 이상 누르시고 입안으로 넘어온 비는 오신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삼키지 말고 뱉어내고요. 혈액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요. 코를 풀지 마시고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창가로 내리고 가서 신선한 공기, 우선적으로 코피가 인두로 넘어가 기도 흡입이 되지 않도록 한세 머리를 반드시 앞으로 숙이고 의자 앉혀주시고요. 뭐 옆에 팁에도 남아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비갑개를 손으로 4, 5번 이상 압박, 심한 출혈 경우 콧구멍을 탈주면이나 휴지 꺼드러 막아 안정을 취하게 하고요. 구강호흡,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 반장이나 자위를 취하고요. 안, 이마나 뒷목덜미 얼음진절 하시고요. 한동안 코를 풀지 마시고요. 목 뒤로 넘어오는 피나 구강냉의 피는 삼키지 말고 뱉으시고요. 출혈이 심하면 고개를 숙이도록 하시고 30분 정도 경과해도 출혈이 계속되면 병원 가야 되겠죠. 뇌출혈도 볼게요. 위로부터 나오는 출혈은 음식물과 같이 나오고 커피 찌꺼기와 같이 보이고요. 폐로부터 나오는 출혈은 기침 동시에 나오고 선홍색이고 거품이 섞여 나오고요. 빠르고 약한 맥박, 갈증, 불안, 피부 청소 등이 나타나고요. 자, 응급처치. 반듯하게 눕히고 마시고 주지 않고요. 기침을 하거나 토하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호흡이 하기 쉽도록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높여줘야 하고요. 안정시키고 의식 상태 사정하시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를 모로 눕혀 피가 폐로 들어가 주시고요. 더운 물도 대주면 안 되겠죠.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소화관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으로 펩신을 분비하고요. 흡수 기능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좌측 늑하복 부에 있는 인체 기관은 뭘까요? 위죠. 자, 인체 문제 볼게요. 여기 사이에는 인체 문제가 많이 나오네요. 자, 위 볼게요. 소화관 중에서 가장 팽대된 부분으로 전체적인 모양의 J자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입구인 본문과 출구인 유문 사이의 구분 두 개의 모서리를 소만 및 대만이라 하고요. 위는 식도로부터 넘어 음식물을 임시로 저장하였다가 염산과 폐신 등의 위액을 분비해서요. 본격적인 소화의 첫 단계를 수행하고요. 당분과 아코만을 선택적으로 흡수 기능을 하고 나머지 소장으로 보내 다음 단계의 소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자, 옆에 위의 특징 볼게요. 소화관 중 가장 팽대된 부위, 입구를 분문, 추구를 유문, 본격적인 소화 첫 단계, 흡수 기능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저장소로서의 구실, 이 벽에는 위샘이 있는 이곳에서 소화효소와 염산이 분비되고요. 미와 십이제장을 경계지는 것은 융월의 관략근이죠. 여기까지 볼게요. 문제 16번. 환자를 같이 있는, 자, 맨 마지막 볼게요. 응급처치에 대한 정의로 옳은 거. 사고나 급한 병에 의한 즉각적 임시적인 처치죠. 그 다음에 진지통과 가중통의 차이점. 자, 진지통 경우에는 보행시 주통이 강해지고요. 가중통은 복부에 진통이 오고 진지통은 이슬이 보이고 가진통은 불규칙적이고요. 진지통은 자궁 경부 소실이 있죠. 자, 문제. 자, 기초 84쪽 볼게요. 자, 옆에 팁 해볼게요. 진진통은 규칙적이나 가진통은요, 불규칙적이고요. 가진통의 경우 걸어다니면 통증이 없어지는데 진진통은 더 심해진다 하죠. 진진통은 통증 주기가 짧아지면서 통증의 강도가 커지고 지속기간이 길어지고요. 진진통은 이슬을 동반하지만 가진통은 이슬이 보이지 않고요. 진진통은 자궁경부가 열려 있으나 가진통은 자궁경부가 닫혀져 있죠. 자, 가진통은요, 개대 소실 변화 없고요. 주로 복부에 국한되고 걸으면 완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감소되고요. 수축기간은 변화가 없고 간격도 없고요. 수축은 불규칙적이죠.
진진통은요, 계지 소실이 진행되고 있고요. 허리 부분에서 시작돼서 복부로 방상통이 오고요. 걸으면 더 심해지고 휴식을 취해도 더 아프죠. 점점 수축이 증가되고요. 간격은 점점 짧아짐으로써 자궁 수축은 규칙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가진통은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불규칙적이고 쉬면은 괜찮아지는 거고요. 진진통은요, 규칙적으로 아프고 점점 심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육기 청소 횟수로 옳은 거 매일 해야겠죠. 자, 138쪽 볼게요. 자, 제일 위에 미수가 보육기 간호를 볼게요. 자, 문제에 관련된 거는 7번에 나와 있거든요. 보육기 청소는 소독수를 사용해서 매일 실시하도록 한다고 나왔어요. 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에서 한번 책으로 다시 한번 정독해 볼게요. 자, 들으실 때는 2배속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네, 볼게요. 미수가 보육기 가로는 보육기 안에서 체대 공개를 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눕혀주셔야 하고요. 체위 변경을 1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해주어서 욕창을 예방, 체중은 보육기 안에서 매일 측정하거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시고요. 보육기 안에서 포유시킬 때는 반자의 자세가 좋으며 포유가 다 끝난 후에는 위에 볼록한 부분이 보벽에 닿게 되어 흡인을 일으키거나 소화작용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흡인 예방 및 소화 촉진을 위하여 오른쪽으로 높여주시고요. 보육기의 점검은 적어도 2시간 간격으로 체크, 보육기 습도를 공급해 주는 것은 미숙아의 기관지 분비계 건조를 막기 위해서 보육기 청소는 소독수를 사용하여 매일 실시하시고요. 밑에 미숙아 간호 시에는 보육기 문을 최소한으로 열고요. 미숙아를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해서 조심해서 다뤄야 하고요. 이온은 온도 손실 예방 및 열량 소몸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미숙아가 병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기도, 폐쇄 여부. 자, 미숙아 체온이 36도에서 7도가 되도록 보육기 온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옆에 팁 볼게요. 자, 미숙아 보육기 간호, 생후 24 내지 72시간 금식, 황달, 기형, 경력, 구토, 설사 등은 속히 의사에게 보고, 보육기 내에서 신경화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관절 범위 운동이나 체위 변경 시행, 미숙아가 호흡곤란과 흉부 암모를 보이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신생아를 보육기에 눕힐 때 보육기를 먼저 보온한 후 신생아를 눕히고 이중벽과 덮개는 열의 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산소 농도의 변화나 가습의 증발을 막고 열의 방소를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신생아실에 들어갈 때는 팔꿈치 밑까지 적어도 2분간 꼼꼼히 닦으시고요. 다른 영화를 돌보는 사이사이에 최소 15초 동안 손을 씻어야 하고요. 고위험 신생아를 만지기 전후 손 씻을 때는 요오드 제제나 비누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위험 신생아 간호독기에서 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볼게요. 다 중요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태어난 지 2시간 된 미숙아가 자, 장애가 생기면요. 기도를 유지, 분비물 제거, 산소 공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육기 내에서 고농도 산소를 장기간 흡입했을 경우 미숙아는 망막증으로 실명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하시고요. 산소 공급 시 산소 농도 모니터링 가장 우선시하고요. 최소한으로 산소를 투여해야겠죠. 자, 체온에 있어서는요. 고위험한 신생아인 경우에는 신체 표면이 체중에 비해서 매우 크고
체온 조절 주추가 미숙하여 순환기 미숙으로 말단부로 열 전달이 부진하다. 또한 피부 및 지방 조직이 결여되고 피부 표피가 매우 얕기 때문에 체온을 보존하기가 힘들다. 체온의 저하는 산소 소모량을 더욱 증가시키며 신생아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온 저하를 막고 적절한 체온이 유지될수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실내 온도는 22에서 26도가 적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셔서 보육기 내의 온도는 30에서 32도, 보육기 습도는 55에서 65%가 적당. 복사 가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육기 내에 있는 경우에 불감성 수분 상실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수분 공급을 해주셔야겠고요. 고위험 신생아는 피부가 얇아서 균의 침투가 쉽고 면역 글로불린 생성 능력과 모체로부터 받는 면역체의 결여로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의료인의 철저한 소식기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도 쉬운 방법이고요. 자, 밑에 영양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건요. 자, 수유 방법에서 32주 이하 미숙아는 연하 반사가 미숙하고 수유 중 쉽게 지칠 수 있으며 흡입성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위강 영양을 하고요. 장기간 구강 수유가 불가능하며 위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위간 영양으로도 충분한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비경구적 영양을 하게 되고요. 미숙아는 미장 기능 역시 미숙해서요. 장 괴사가 올 수 있으므로 갑자기 우유 노도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용성 비타민 A, D, A와 D 그리고 비타민 C나 혈액 응고 과정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 K 주사를 맞죠. 네,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문제. 환자가 변명을 물어볼 때 간호조무사의 대답은 어떻게 하죠? 변명은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자, 페이지 37쪽을 볼게요. 다 안 보고요. 환자의 관계 중에서 자, 37쪽. 자, 환자는 질병, 불안감, 진단, 예후, 치료에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환자의 이상 증상이나 궁금해하는 것은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문의하도록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환자 비밀을 어쩐다? 누설해서는 안 되겠죠. 네,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고열 환아의 간호로 옳은 거. 머리는 얼음 주머니 대주시고 발은 덤을 주머니 대주시고요. 수분 성질을 증가. 그 다음에 시원하게 있어주게 해줘야 되고요. 옷을 벗기고 서늘한 환경을 유지. 미온수 목욕 후 30분 뒤에 체온 측정을 재측정하셔야죠. 자, 문제. 164쪽 볼게요. 말이 막 버벅거리네요. 자, 고열 볼게요. 자, 해열제의 종류는 아세트, 아미노펜, 아스피린, 비스테로이드제, 항면제가 있고요. 열을 내리기 위한 환경적 준제는 옷을 적게 입거나 벗겨주고 피부를 공기에 노출시키거나 실내 온도를 낮추거나 환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해열제를 투여한 1시간 후에 시행하면 효과적이고요. 38도 고열이면 미온수 얼음 베개를 해주고 발은 따뜻하게 해주고요. 미온수로 닦을 경우에는요. 처음보다 2도 낮은 미온수로 시작해서 적어도 15에서 20분 동안 실시하시고요. 30, 50% 알코올 용액을 사용해서 알코올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요. 간호조무사는 정확한 체온을 재루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체온을 반드시 30분 후에 다시 측정하고 구강 간호를 실시하시고요. 탈수 증상을 확인하고 수분 섭취를 증가하셔야겠죠. 자, 문제 볼게요.
태아적 악어증이 올 수 있는 경우는 뭘까요? 아기는 플러스, 엄마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페이지 140쪽을 빌게요. 자, 팁의 신생아 용일성 질환을 볼게요. 어머니와 태아가 같은 RH형이거나 어머니가 플러스 태아가 마이너스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머니가 마이너스 태아가 플러스인 경우에 말세가 되는 거죠. 첫 아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둘째 아이부터는 태아의 저사전증, 신부전, 전신부종, 심한 호흡장애, 사살을 유발하고요. 네,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밑으로 볼게요. 태아적 아구증 교환 수혈. 태아적 아구증 하나의 교환 수혈 시에는 제대 정맥을 사용하는 거죠. 자, 문제. 해면골의 어성한 조직과 골수강을 메우는 조직으로 조율 기능을 하는 부위는 오는 것은 뭘까요? 골수죠. 자, 인체 제 32쪽 볼게요. 자, 뼈의 구조 볼게요. 뼈의 구조는 골막, 골조지, 골수가 있고요. 자, 골막은 뭐죠? 골막은 뼈의 외면을 덮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된 얇은 막이고요. 골수강을 덮고 있는 것은 골내막, 바깥쪽의 골막은 골외막이라 하죠. 자, 골막은 뼈를 보호, 혈관, 리프관, 신경을 통과하는 바탕을 제공하고요. 근육이나 힘줄이 붙는 자리를 마련, 골절 시에 뼈를 절제시키는 중요한 역할하고요. 밑에 골 조직. 자, 뼈의 단단한 부분을 이루는 실지 조직으로 해면골과 침륜골로 구분되고요. 해면골은 스펀지 모양의 엉성한 조직으로 골단의 내면을 이루고 침입골은 골간을 이루는 견고한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 골수. 골수는요. 해면골의 엉성한 조직과 골수강을 메우는 조직으로 자, 이것도 적세수와 황세수가 있죠. 적세수에서는 적혈구, 백혈구를 만들죠. 황세수는 양분의 저장을 맡죠. 자, 적혈구는 뭐 하는 거다 했죠? 그렇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요. 백혈구는요, 식균 작용을 한다 했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아기가 먹을 가는 수 있는 시기로 옳은 거. 자, 생후 2, 3개월이죠. 자, 페이지 145쪽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하셔야 합니다. 자, 144쪽 제일 밑에 문장부터 볼게요. 자, 누워있던 상태에서 3개월 정도 되면은 어쩌죠? 목을 가누게 되고요. 4개월이 되면은 뒤집고요. 4개월에 잡아주면 앉기 시작해서 6개월이면 어쩐죠? 도움 없이 혼자 앉고요. 7, 9개월부터는 어쩐다? 기기 시작하고요. 10개월이 되면 혼자서 서게 되는 거죠. 자, 표를 볼게요. 자, 1개월 반상 운동하고요. 2개월 엎드린 자세에서 턱을 들고요. 3개월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를 펴며 목을 가눌 수 있다. 4개월 혼자서 몸을 뒤집고 받쳐주며 앉아 있을 수 있다. 5개월 팔, 다리, 머리, 목을 조절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6개월 구를 수 있다. 혼자 앉을 수 있다. 7개월 붙잡아주면 설 수 있고 깜짝깜짝 뛰려 한다. 8개월 기어다니기 시작. 9개월 가구를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켜 세운다. 10개월 가구를 붙잡고 걷기 시작. 12개월 책장 넘기기를 좋아한다. 12개월 혼자서 걷기 시작한다. 자, 옆에 팁 볼게요. 자,
대부분 영아는 생후 3개월 정도면 먹을 가른다. 4개월이 되면 대부분 영아는 엎어놓으며 뒤집을 수 있게 되고요. 생후 6개월까지 생리적 사시가 나타나 아기가 혼자 도움없이 앉게 되는 것은 6개월부터 7, 9개월 사이에 영아에게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초석이 되는 운동기술이 발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기는 것. 대부분의 영아가 7개월이 되면 붙잡을 줄 경우 설 수 있게 되고 10개월 경이 되면 도움 없이 혼자 설 수 있고요. 영아가 손가락과 엄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8, 9개월이 되면 유아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용하는 이런 숟가락이나 이런 거 책을 들을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성장한 18개월 된 유아는 장난감 등을 끌고 다닐 수 있죠. 자, 문제 볼게요. 비출혈식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콧등을 압력을 가하시고요.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요. 콧등이나 목덜미를 냉찜질을 실시하고요. 고개를 앞으로 젖히게 한다. 입안으로 넘어온 피는 뱉은다. 자, 문제에 대한 269자 볼게요. 자, 아까 했지만 다시 또 볼게요. 자, 비출혈의 응급처치, 당분간 코 안에 응고대 피타지를 파려지 않도록 교육한다. 목덜미와 콧등에 얼음찜질이나 찬물찜질을 하고 꺼지러 만든다. 콧등의 양옆을 엄지와 인지로 단단히 잡고 최소한 4, 5분 이상 누른다. 입안으로 넘어온 비는 59도를 유발하기 때문에 삼키지 말고 뱉어낸다. 혈액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입으로 숨을 쉬게 한다. 코를 풀지 못하게 한다.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창가를 데리고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우선적으로 코피가 비인으로 넘어가 기도 흡인되지 않도록 환자의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의자에 젖힌다. 자, 옆에 비출혈식 간호 중에서 자, 반복되는 내용만 볼게요. 심한 경우 출혈적 콧구멍을 탈주면이나 휴지 꺼즈로 막아서 안정을 취하게 한다. 그 다음에 한동안은 코를 풀지 않는다. 30분 정도 경과해도 출혈이 계속되면 병원으로 가도록 한다. 이 정도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심장 부위에서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뭐죠? 좌심실이죠. 자, 이제 제 86쪽 볼게요. 자, 86쪽 말고요. 87쪽을 볼게요. 자, 심장벽은 혈액을 박출해내는 펌프 작용에 적합하도록 매우 두꺼운 근육성 벽으로 되어 있다. 특히 자심실 벽은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의 혈액을 보내므로 높은 압력에 견디는 가장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다. 심장벽은 심근층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심내막이, 바깥쪽에는 심외막이 덮고 있으며 다시 심장 전체를 섬유성 막이 낙사하고 있어 심장막이라고 한다. 심막강이 심낭액이 들어있어서 심장이 박동할 때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할게요. 자, 마지막 질문을 볼게요. 임신의 절대적 징후로 옳은 거. 답은 뭐죠? 태아심은 청취가 되겠죠. 54쪽 볼게요. 자, 20주에는 복부의 증대, 태아의 윤곽 촉진, 자궁의 유연성 증가, 임시 반응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임신 20주 이후가 되면 태아 심음의 청취, 태동, 초음파에 의한 태아 확인으로 확진할 수 있죠.
옆에 보시면 좀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임신이 되고 나면, 자, 9주까지는 어떻게 되죠? 네,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로, 자,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기형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보통 3개월까지는 보통 뭐 약도 먹지 말라 하고, 뭐 한약도 먹지 말라 하고, 막 시라 그러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에는 어떤 거 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약물 같은 거, 뭐 배 아프다고 뭐 속이 안 좋다고 뭐 소화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감기 걸렸다고 감기약이라지 아니면은 좀 살 뺀다고 다이어트 먹는다지 이런 약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주란 말은 네, 9주까지는 네, 안 된다는 거죠. 한 3개월까지는 네, 조심하자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전치 태반의 독특한 증상으로 옳은 거. 갑작스런 모통의 질출혈이죠. 자, 74쪽 볼게요. 자, 73쪽을 펴볼게요. 앞장부터 차분하게 볼게요. 전치 태반은요. 전치 태반과 태반족의 막리는요. 임시 후반기에 나타나는 출혈성 합병증이고요. 먼저 전치 태반을 볼게요. 전치 태반은 자궁의 하부의 찻상에서 자궁 경부의 안쪽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거나 자궁 경부와 태반이 매우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자, 모성 사망률의 10%를 차지하고요. 자, 중요한 거 호발인자는 다산부랑 다태 임신 그리고 35세 이상 고령 인부 제왕절개 분만자는 안 되겠죠. 안 되겠죠가 아니라 조심해야죠. 자, 전치 태방 인부 간호 시 주의사항 팁을 볼게요. 간호조무사는 전치 태방 인부 간호 시 환자의 배가 편찬처럼 딱딱해질 경우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겠죠. 넘겨볼게요. 자, 전치 태방 원인은 알 수 없고요. 자궁 수술 후에 상처가 잘 생기고요. 증상은 임시 7개월 이후에 갑작스러운 무통성 질출혈이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어쩌죠? 내진하면 안 되죠. 자, 대기요법은 약물을 투여하는 거랑 절대 침상 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7주 이상이고 분만이 시작되거나 출혈이 계속되면 제형절개를 실시하고요. 완전 전치 태반 시 반드시 제어적인 불만을 실시하나 출혈이 적거나 변년 전치 태반인 경우에는 즉시 분만을 고려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28번. 자, 산모를 체온을 재봤는데 37.5도래요. 원인은 뭘까요? 분만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죠. 자, 백쪽을 볼게요. 백쪽을 비시면 자, 선역계 중에서 혈뇨증후 변화를 볼게요. 체온은 분만 시의 탈수로 24시간 내에 약간 상승 37.5도 될 수 있으나 24시간 경과 후 구강 체온이 38도를 넘거나 수시간 이상 체온 상승되면은 산욕계 감염을 의심하죠. 자, 이 정도 볼게요. 자, 넘겨서 문제 볼게요. 자, 충수염의 증상은 뭘까요? 소화, 불량, 오심, 구토가 있죠. 자, 286쪽을 볼게요. 네, 제가 미쳤네요. 기초청 보고 있네요. 자, 팁에
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내용 볼게요. 충수염 위에부터 볼게요. 자, 수술이 지연되면 충수가 파열되어 복막염이 발생하고요. 수술 후 금식이 해제되고 나면 맑은 국물에 유동식을 제공, 방광팩만은 절개선에서 압력을 주어 치유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않게 해주시고요. 급성 충수염 간호는요, 통증 위치를 파악, 금시시키고 먼저 체온을 자주 측정, 체온 감소를 위해서 알코올 스펀지 목욕이나 얼음 주머니에 대어주시고 수술할 때까지 관찰해 주시고요. 관장이나 완화제, 복부의 연료법은 실시하지 않고요.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알코올로 등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요일을 느끼면 소변 등을 데워주시고요. 자, 증상 볼게요. 미열, 오심, 구토 몇 번이 부위에 반도성 압통, 식욕, 부진, 소화, 불량, 설사, 변비가 있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생기고 성인보다 사춘기 때 많이 생기죠. 급성 충수염 환자에게 수술이 어려울 경우 강력한 항생물질을 사용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얼음 주머니를 하복부 대어주시고 수술 후 금시시키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조기 이상교육을 실시하고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얼굴을 옆으로 돌려눕고 수액을 맞고 있는 경우 수액이 빨리 떨어진다 해서 잠그면 안 되고 수액 밸브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요. 환자가 요일을 느끼면 소변을 보고자 할 경우 소변통을 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파상풍 환자의 경련 시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착취. 자, 실물책 266쪽을 볼게요. 자, 가장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필요시 처방된 산소를 공급, 외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의 물건을 제거, 혀를 깨물지 않도록 앞설다나 부드러운 천을 물게 해주시고, 경련 시에는 보호대가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보호대 착용 금지, 측이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 흡입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환자를 바로 눕히고 환자의 목과 가슴의 주변에 옷을 풀어준다. 처방에 따라 환경렌즈를 투여. 경련 영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를 기록. 경련 후에는 분비물을 닦고 바로 눕혀 기도를 유지하며 피부 손상, 상처, 혀에 깨물림, 손상 등이 없는지 관찰.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구강処치 그만. 필요시에는 수액을 주입하다. 활력지원을 자주 측정하고 셔틀량, 배설량 측정. 경련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예방적 조치로 침상 나가를 올리고 폐지를 내주며 침대 높이를 낮추고 산소 흡입기구 그의 목품을 침상 가까이에 비치해주는 거죠. 자, 팁으로 볼게요. 경련 환자 간호. 환자가 혀를 물지 않도록 구강 내에 앞설다나 깨끗한 수건을 삽입한다. 정신질환, 간질, 여성 경련, 광견병, 파사풍 등은 경련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련 환자의 병실은 소음이 없으며 프라이버시가 유지되고 간호사실과 가까운 곳에 좋다. 환자가 움직일 때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경련 하나의 간호에 있어서 신체적 손상을 방지, 경련 시 시간 양상 관찰, 기도를 유지해야겠죠. 문제, 그러면 자 30번 먼저 해줄 수 있는 처치는 뭐죠? 혀로 앞설다를 물려주셔야겠죠. 자, 식이요법의 정의를 볼게요. 답은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주는 것이죠. 자, 기초책 339쪽 책을 볼게요. 자, 식이요법은 자, 질병 조절을 위한 특별식이 볼게요. 약물요법의 발전으로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식이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많이 달라졌으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것은 대사질환에서 있어서 요구도가 높기 때문
당뇨병, 신장계 질환, 담서증, 통풍 같은 질환에서는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하므로 환자 자신도 식이요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의사나 영양사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고혈압, 심맥관계 질환 등 현대만성 질환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식습관 또는 행동습관과 관련성 있는 것으로 식이요법의 중요성이 확대. 이 정도로 볼게요. 자, 불소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며 치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가닥에 불소를 섭취할 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뭘까요? 반상치죠. 390쪽을 펴볼게요. 자, 팁 세 번째. 불소와 방사치. 불소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며 치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를 과량으로 섭취 시에는 방사치가 생기게 된다. 자, 방사질환. 에나멜지 형성 부전의 일종으로 치아 표면에 유배색 줄무늬 모양이 나타나거나 치면 전체가 백색의 얼룩진 모양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음료수 불소 함유량이 1ppm 이상 가량 섭취일 때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막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게 다 치아 이런 반상치 때문에 이런 거죠. 문제. 자, 발치를 했대요.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자, 발치 후 침이나 혈액이 입안에 고이며 삼키게 해서 지혈을 돕고요. 발치 부위의 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내진질을 하고요. 식사는 유동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해 주시고요. 발치 후에 당일은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구강 소도 약제로 양치하는 것을 권장하죠. 빨대를 금지도. 네, 빨대 사용도 금지죠. 자, 382쪽을 볼게요. 자, 발치 후 주의사항. 먼저, 발치 후 한두 시간 정도는 발치한 치아 부위에 거즈를 물고 있어야 피가 멈추게 된다. 만일 침이나 혈액이 입안에 고이게 되더라도 삼키게 하여 젤을 돕는다. 발치 부위의 뺨에 10, 20분 냄지질을 함으로써 통증이나 부종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치 당일 밤까지 하도록 하시고 종창을 줄이기 위해서 베개를 높게 하도록 하시고 식사는 유동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권하며 딱딱한 음식은 한두 번 정도 제한. 발치 당일에는 가능한 치수질을 하지 말고 구강 소독제로 양치, 즉 구강 양치액으로 가볍게 양치질하고요. 발치 후 3일간 금죽, 구우면, 구욕 권장하고요. 구강 내 위험증을 예방하고요. 더운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고요. 발치 후 처방 약물을 정확히 복용하도록 해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처방된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하시고요. 발치 후에도 무리한 운동을 피하도록 하시고요. 빨대를 사용하는 등 음압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금하셔야겠죠. 자, 문제 볼게요. 부항요법. 자, 적응증의 소화기 질환에 해당되는 거 뭘까요? 장무력증이 있죠. 자, 페이지가 잘못됐거든요. 418쪽을 필게요. 자, 삐시며 부항요법의 적응증 거기 중에서 다 보지 않고요. 문제 관련된 것만 볼게요. 소화기 질환에 대하여는 부항요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질환으로는요. 변비, 장무력증, 하복부, 냉감, 만성소화장애, 충수염, 위염, 설사, 소화불량이 있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오장육부를 표리관계가 옳은 거. 자, 심은요, 소장이고요. 가는 담, 시는 방광, 비는 위고, 폐는 대장이죠. 자, 외울 때는요, 심장 이렇게 합니다. 심장. 마음 심장은 소장, 그 다음에 간담. 간담회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모임 같은 거. 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간담. 간은 담. 그 다음에
신방. 신문방송학과를 줄여서 신방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신방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방, 신은 방광, 비는요 위죠. 자, 나 비위 상했어. 나 이거 먹어갖고 비 이럴 때, 자, 그럴 때 비위라고 하죠. 자, 비는 위. 자, 그 다음에 폐는 대장이죠. 이거는 그냥 폐대장으로 외우시면 되세요.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사회 기초간호학 문제풀이 끝났고요. 이번 사회는요, 인체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